네, 임주혜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헌법 제71조에 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 이후에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가운데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건 사실 학설이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상 유지적인 그런 상황,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소극적인 현상 유지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뭐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다거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도 가능하다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군요. 그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나요? 일단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요. 네. 국회에서 선출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대법관이 지명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에서 소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과 같이 원래 대통령 몫으로 배당되어 있었던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이렇게 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았을 때 소극적인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측면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대통령 몫까지 임명하는 것은 그 소극적인 현상 유지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2017년도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전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적이 있는데 네. 당시에도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국회에서 지금 선출한 몫이었거든요.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번에 이 법안 부칙에다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통과된 그 내용을 보자면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그런 인원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7일 이상 동안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이 된다는 조항, 이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네. 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계속된다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부칙을 통해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법안 내용대로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대통령 몫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것은 지금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된다고 해도 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법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군요. 예. 두 번째 논란도 있죠. 그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요직들을 거쳐왔는데 특히 눈길을 가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제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리를 맡았던 그 대리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이라고 하죠. 이 안가회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직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왜 교체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쟁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전혀 사전에 보고가 된다거나 논의가 된 바가 없었다.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네. 최종적인 이 수사 결과라던가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상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어떤 대통령과 같은 불소추 특권이라던가 내란 외환해제를 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재판을 만약 받아야 한다면 네.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 피의자 신분인 것 자체로 해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입법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고 만들었던 그런 법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법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있으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가 되고 그렇다면 20일 이내에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인사청문 결과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이 보고서를 송부 요청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부에 따른 그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몇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임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잖아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와 말씀 주신 그런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권한쟁의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국회 추천목의 재판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이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개인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없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이 재판을 받음으로써 침해되었다.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동안 이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명의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 기본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 부분, 이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